나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재빠르게 두 손으로 눈을 가려놓았다. 그제야 당황한 민재는 미안하다며 나를 급하게 안아서는 붕대를 다시 감겨주었다. 오랜만에 마주친 혼들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더 끔찍했고 나는 그 화풀이를 민재에게 하며 붓과 물감들을 집어던졌다. 그날 밤 바닥에 누워 힘없이 흐느끼는 나를 민재는 계속 바라봐 주었다. 분명 물감이니 물이니 옷에 정신없이 묻었을 텐데도 맞은편에 앉아 나를 지켜주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한없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꺼지라고 했다. 그렇게 지쳐 잠에 드니 민재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나마나 너도 똑같은 놈이니 떠나갔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엎질러진 물감통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자니 처량한 내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러보냈고 민재의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 다시 붓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몸을 일으키다가 엎질러진 물통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덕분에 눈에 고정되어 있던 붕대가 급하게 묶여있던 탓인지 한쪽 눈 아래로 내려지고 말았고 나의 오른쪽 눈의 시신경에는 다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눈을 가려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혼들도 민재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오랜만에 둘러보는 오피스텔의 내부와 난장판이 되어버린 나의 화실이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가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좋은 옷을 입고 다시 영재 소리를 들으면서 존경받는 차기 화가로서 불려질 수 있었다. 되려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다는 나의 일화는 그저 천재로 칭송받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었고 24살이 되던 때에 나는 개인 전시장까지 열 수 있었다. 비서가 나에게 물었다. 혹시 초대장을 보내실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딱히 친구라는 존재도 없다고 대답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몇 년 전에 나를 떠났던 민재라는 놈이 생각났다. 옛날 알바생 중에 민재라는 애, 걔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조금 복수하고 싶었다. 다른 녀석들도 다르지 않았겠지만 특히나 민재 녀석에게만큼은 준 적만큼 되돌려주고 싶었다. 날 떠난 것을 후회하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그 이유는 나 자신도 몰랐다. 그저 갑자기 내 지금의 모습으로 그 녀석과 마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최악이었다. 민재라는 친구분은 저희 쪽에서도 월급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옛날부터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난 날부터는 저희 쪽에서도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뭔가 꺼림칙했다. 가족도 없어서 혼자 먹고 살려고 돈을 번다고 하던 놈이 월급도 안 받고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에 그칠 뿐 전시전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그리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시전 이틀 전 화실에서 전시전에 출품할 작품들을 선별하다가 다시 내 눈앞에서 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온몸에 피칠갑이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남자의 혼. 나는 온몸을 떨다가 옆에 있던 붓을 집어던졌고 그 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터지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예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 속에 가둬두었던 붕대를 다시 쥐고는 밤을 새고 있을 와중에 몇 걸음 멀리서 다시 그 남자의 혼이 보였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제발 좀 다른 사람한테 가던가 왜 하필 나야? 울먹이면서 소리치자
그 남자의 혼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흩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전시 전 오픈 하루 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민재라는 분의 행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잘 살고 있답니까? 죽었답니다. 자살로. 자살이요? 근데 민재 씨가 가족도 없고 시신받을 사람도 없어서 무연고자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해요? 합동묘소에 있는 사진이랑 신원도 그렇고 전시회 끝나고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나는 전화를 끊고 화실에서 나와 바로 묘소로 떠났다. 그토록 원망하며 통쾌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는데 막상 그것들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잘못 알아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묘소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유품들과 붕대로 가려져 보지 못했던 민재의 사진, 그리고 작은 편지가 놓여져 있었다. 너에게 지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낡아진 증명사진 뒤로 나의 눈에 혼이 보이기 시작했다. 엊그제부터 보였던 그 남자의 혼. 피가 묻은 게 아니라 내가 던진 물감이었구나. 아무리 무서웠어도 그때 너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바라볼 걸 후회가 미친 듯이 들었다. 그렇다고 왜 죽어? 왜 죽냐고. 무얼 잃은 아이처럼 포효했다. 몰랐구나. 내가 갑자기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너가 나를 지키고 있었던 혼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묘소의 바람소리들과 함께 나는 온갖 울음소리들을 내던지고 왔다. 그리고 다시 화실로 돌아와 밤새 그림을 그렸고 전시전이 시작되었다. 전시전의 메인 테마 작품은 결정하셨나요? 이 그림으로 갖다 주세요. 사람 그림. 이건 전시전에 올린다고 말씀하지 않은 작품이네요? 게다가 아예 그림체도 기존 작품들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그림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작품 이름은 정하셨나요? 네. 작품 이름은 첫사랑입니다.